모든 법은 유도 아니요 공도 아니다. 색은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색을 따른 공도 아니며 의식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식을 떠난 공도 아니다. 눈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눈을 떠난 공도 아니요 뜻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뜻을 떠난 공도 아니다. 또 색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색을 떠난 공도 아니며 법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법을 떠난 공도 아니다. 안식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안식을 떠난 공도 아니요 의식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의식을 떠난 공도 아니다. 또 욕계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욕계를 떠난 공도 아니요 허공무변의 공도 아니요 허공무변을 떠난 공도 아니다. 식무변처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식무변처를 떠난 공도 아니요 무소유처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무소유처를 떠난 공도 아니며 비상비비상처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비상비비상처를 떠난 공도 아니다. 사념주의 공도 아니요 사념주를 떠난 공도 아니며 내지 팔성도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팔성도를 떠난 공도 아니다. 연기법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연기법을 떠난 공도 아니며 세 가지 불호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세 가지 불호를 떠난 공도 아니며 사무회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사무회를 떠난 공도 아니며 심력 그대로의 공도 아니며 심력을 떠난 공도 아니다. 18불공법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18불공법을 떠난 공도 아니며 대자 대비 대희 대사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대자 대비 대희 대사를 떠난 공도 아니며 열방 그대로의 공도 아니요 열반을 떠난 공도 아니다. 네. 금년 들어 첫 일요법회인데요. 날도 추운데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금방 읽어 드린 이 경문은 점찰 선악업보경이라고 우리 진표 스님, 금산사 진표 스님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경전 가운데 우리가 뭘 근거로 해서 세상을 살 건가에 대한 지침이 될 만한 것이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요법회를 좀 단축해서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방문객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같이 쉐어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축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한 2주 전에 오키나와에 있는 그 히메유리 그 기념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히메유리 기념관의 그 전쟁 기념관인데 그곳에 그 정신이 좋아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 기념 사업을 하는 곳이어서 내가 그 회원으로 들고 그래서 그게 조그만 후원금도 좀 내고 좀 그랬더니 그 가끔 메일이 오는데 한 2주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번역을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지만 한번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하고 맞대어서 우리 생각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좋은 말일 것 같아요. 거기 히메유리 기념관에 대한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심도 품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쟁터로 향하게 했던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의 무서움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화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힘의 유리에서 죽어간 많은 여하구와 교사를 위한 진혼일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 말이냐면 힘의 유리라고 하는 것은 오키나와에 있는 뭐 기념관인데, 오키나와는 본래 유구섬이라고 그래서 중국 역사서에 중국 땅으로 편입된 게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의 경우는 중국의 역사를 최초로 기록한 사마천 사기부터 조선은 중국의 땅에 변방 외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내이하고 외이가 있는데 우리 조선은 외이라고 그래서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 때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오고 있는데, 오키나와는 유구섬이라고 그래서 명나라 때 처음으로 중국에 편입이 돼가지고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랬습니다. 명나라가 힘을 잃고 나중에 이제 청나라 누르하치의 그 강성한 세력을 당하지 못해서 이제 청나라로 바뀌어갔잖아요. 그때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유구섬이 청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명나라, 청나라가 이렇게 세력이 교체되는 그 시점에 중국의 지금의 여러분들 그 가고시마 현이 이 오키나와를 편입을 해서, 그러니까 그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그런 공백기에 가고시마가 이 오키나와를 가서 편입시킨 거예요, 강제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주군이 둘이 됐어요. 청나라하고 가고시마 두 군데. 나중에는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1870년대에 가서는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아편전쟁이 있고 태평천국의 난이 있고 공화주의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중국이 대단히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에 대한 영유권을 뭐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키나와는 가고시마 땅이 돼버린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그 섬을 미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1972년까지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을 해요. 1972년에 그 섬을 일본에 돌려줘요. 미국이. 돌려주면서 오키나와 땅의 3분의 2를 미군이 자기네들의 군사 시설을 하고 군사를 주둔하는 그 주둔지로 쓰기로 하고 일본에 나머지 땅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고시마는, 아니 오키나와는 대부분이 미군 군사 시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데인데, 이 힘의 유리는 뭐냐면 1944년 그때부터 이제 뭐 잘 아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고 1945년 2월 뭐 이때부터는 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오키나와 여자 사범학교하고 오키나와 제1 고등여학교, 이런 학교들, 당시 오키나와에 있던 대부분의 여학교, 기록으로는 뭐 20몇 개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여학생들이 전부 징용에 끌려갑니다. 징용에 끌려가서 그 여학생들이 간호사가 돼서 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그래요. 그런데 미군의 공격이 하도 심하니까 일본이 그 징용으로 끌려온 일본의 그 여자 학생들을 보호를 못 해주고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가서 도망가려면 도망가고 알아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이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이 자살을 하고 대부분이 폭격을 맞아 죽고 해서 몰살을 해요. 그래 그 전쟁의 참혹함, 국가가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 말이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애국심을 발휘해야 돼, 징용의 대원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돼. 그러면서 그 여학생들을 전부 징집해 간 거예요. 결국에는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못 지니까 그 학생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히메율이 재단에서 나한테 보낸 글이 그 맥락입니다. 그 학생들은 히메율이에 끌려가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무서움도 갖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고 국가가 부르는 길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으니까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어요. 그래 다 죽었어.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기야 1940년에 45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부터 80년 전 일이잖아요. 여기 80살 된 분은 없잖아요. 예? 올해 해방둥이가 81살이에요. 해방둥이가. 해방둥이가 아니라 1935년 정도에는 태어났어야 90살 정도는 됐어야 뭐 대동아 전쟁이니 이런 거를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대단해. 8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기억하고 히메유리 기념사업을 지금도 해. 우리는 1980년에 일어난 광주 사태도 잊어버려요. 어린 아이들한테 지금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광주 학생운동, 광주 사태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아버지 세대 일이고요. 이런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 내가 왜 이 얘기를 올 들어 첫 일요 가족법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국가가 이게 폭군이 되면은요. 국가가 폭군이 되어버리면 국민들은 당해낼 재주가 없어요. 당해낼 재주가 없어. 현대 국가에서요. 국가의 폭력을 이겨낼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국가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주변에 정말 그 만나기 싫은 질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다 있어요. 내 주변에도 많아. 정말 같이 만나기 싫은 질 나쁜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의 억지 주장을 듣고 있으려면은 천불이나 죽겠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사바세계에 살면서 주변에 정말 억지 소리 하는 것을 듣고 감당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소리를 듣고 살아. 그러면서 또 그거를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다 해서 사바세계예요.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다. 요즘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신문의 기사들 이런 거 보면 정말 이게 정말 내가 사바세계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필요한 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거. 제일 필요한 거는요.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해서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공감해주고 공감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해 가는 거예요. 옆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보완해 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살아가면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을 거라 생각해. 대화하고 토론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보완해 가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근데 내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꼭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시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취미가 없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자기 인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사랑함과 동시에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추구를 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취미를 갖는다는 건. 결국에는 그런 것이 내 삶의 엣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엣지.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한다. 그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의식주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것 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회적 성취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회적 성취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가 자기 삶의 엣지가 풍부할 때 사람은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만족을 추구하고 그러는 사람이 주변부 일로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말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취미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외골수인 사람들이 많아요. 외골수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하지를 못해요. 대화를 해도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지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스님도 그러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 정말 귀담아 듣고 거기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보완해 가고 싶은 마음이 나는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화는 안 하고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궤변을 하는 거예요. 계속 궤변을 해. 사람 살면서 시행착오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있죠? 시행착오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시행착오 했을 때 그 자기가 시행착오 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나마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시행착오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과정에는요, 주변의 친구하고 가족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시행착오 다 하죠.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 시행착오예요. 그런데 외골수인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얼마 안 되는 그 경험, 그걸 전체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엣지도 없어요. 엣지도 없고 그 사람의 인생에는 오류투성인 거예요. 오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취미도 좀 다양할 필요가 있어요. 취미가. 독서하는 것이 취미인 사람은 독서에 또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한 만큼 자기가 하루에 4분의 1의 시간은 독서에 할당을 했다면 4분의 1의 시간은 주변의 친구하고 4분의 1은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4분의 1의 시간은 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요. 4분의 1의 시간은 그 친구하고 대화한 것을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보완이 돼요. 그래야 보완. 복수하는 사람, 복수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삶이 조화롭게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뉴욕에서 보낸 한 6, 7년 그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숙사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물 한 병 들고 허드슨강에 가서 무조건 뛰었어요. 무조건 뛰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물 한 병 들고 가서 뛰어요. 강가에. 뛰면서 산소호흡 많이 하면서 충분히 뛰면요.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뛰면서 생각이 너무 그냥 팔팔하게 살아있어가지고 그 뛰는 시간 한 40분, 50분 정도 뛰는데 40분, 50분 뛰면서요. 어제 읽었던 책, 제목의 목차, 소단락, 주제, 그거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 또 다시 생각하고 또 뛰면서 또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 생각만 하나요? 아, 내가 어제 읽었던 것 중에서 이러저런 생각이 나하고 좀 다른데 그러면은 뛰다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했던 것을 안 잊어버리려니까 메모를 해야 되는데 메모할 데가 없으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바빠. 왔어. 씻지도 못하고 그거 메모하는 거예요. 메모해. 잊어버릴까 봐. 메모. 계속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요. 복사하고 생각하고요. 정리하고 또 적당한 시간에 같이 독서하고 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지낸 한 7년이 내 인생에서 최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치의 빈 구멍을 잘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어디 시간 있다고 친구 불러내 가지고 막걸리 마실 생각만 하지 말고 꼭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내가 메모를 해놓은 거 내가 잠깐 이와 관련된 그 히메유리에서 온 그 글에 내가 메모해 놓은 거 내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때도 생각이 나서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국가가 선택을 잘못해 가버리면은 전체가 불행해져 버려요. 그 폭력성 앞에 말이지, 정말 개인은 아무 저항의 힘도 없죠. 그러니까, 지내시면서 절대, 내가 평소에 갖고자 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남으로부터 선물 받고 싶다 이런 생각, 누가 좀 이런 것 좀,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해주도록 하세요. 그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만큼 남에게 해주면서 지내면은 사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잖아요. 남한테 계속 받으면요, 부채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부채감이. 부채감이 쌓이면요, 그 사람에게 종속돼 버려요. 나에게 뭔가를 계속 베풀어 주는 사람한테 종속되면 내 자유가 없잖아요. 아니, 나는 그래도 좋아. 너한테 계속 받는 게 좋아.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내가 꼭 물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대화. 대화다. 대화해서 내 빈 구멍을 채워가는 그런 보완하는 그런 삶이다. 내가 아까 그 읽은 그 경전의 내용도 일체의 모든 것은 반야심경에서는 제법이 공하다고 그러잖아요. 제법이 공하다고 그래. 근데 아까 내가 그 읽어드린 그거는 제법이 공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텅 비어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하는 일체의 모든 것에는 그것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고정관념이나 경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깜냥에 받아들여버리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콜로세움에서 전투가 그 전쟁 놀이를 하고 사람 죽이는 거 막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저놈 살인자 저거 인과응보 잘 죽었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걸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 잘 죽었다 그러는데 옆에 너무 잔인하다고. 응? 보는 입장이 다 달라. 보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여요.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상시키는 것도 나의 경험이고요, 나를 망치게 하는 것도 내 경험인 거예요.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반야의 공이에요. 반야의 공.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대화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빈 구멍들 알차게 보완해 가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의지를 갖고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살의 행원이에요.